인연도 썩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문득 오래된 번호를 눌러볼까 하다가 손이 멈춥니다. 이미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떠난 지 오래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혹시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그 자체의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서로의 본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인연이 끝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성향의 분기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언젠가 틈은 벌어지고 그 틈은 다시 메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싸운 날이나 헤어진 날을 떠올리며 그때가 끝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연의 끝은 훨씬 이전, 아직 웃고 있을 때 이미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고 예전엔 고마웠던 말이 이제는 귀찮게 들릴 때, 그때가 바로 마음의 결이 어긋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조금만 참자. 이 정도로 인연을 버릴 순 없어. 내가 노력하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죠. 하지만 인연은 참 이상합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수록 오히려 공허가 커집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제 혼자 남을까봐 두려운 마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관계를 서로를 따뜻하게 하려는 고슴도치의 군집에 비유했습니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면 추워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찾으려 애쓰지만 결국 그 거리감조차 유지하지 못할 때 인연은 끝나버리죠. 그렇다면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내가 더 이상 편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 의무감이나 불안이 먼저 떠오를 때, 그게 바로 끝의 신호입니다. 그 순간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 것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인연의 그림자는 기억 속에 남지만 그 실체는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속삭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을 뿐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자유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인연이 썩는다는 말, 조금 거칠게 들리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표현만큼 정확한 것도 없습니다. 처음엔 향기로웠던 관계가 어느새 답답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데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 변화를 가장 늦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자기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신호를 외면한 채 괜찮다고 되뇌며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도 불행해지고 미련을 통해서도 고통받는다. 그 말의 핵심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얻고 싶었던 감정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외로워지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가 줄 것 같던 안정감, 인정, 따뜻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가 썩어가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좋았는데, 한때는 나를 이해해줬는데, 과거의 조각을 들고 현재를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기억의 잔상일 뿐입니다. 인연이 썩는 순간은 늘 조용합니다. 큰 사건도 싸움도 눈물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징후들이 찾아오지요. 그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시선이 이제는 부담스러울 때,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듯 공허할 때,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요즘 내가 예민해서 그래. 바빠서 잠깐 멀어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그건 부정입니다. 이미 썩어버린 감정 위에 포장을 덮어 씌우는 일에 불과합니다. 부정은 잠시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불행을 외면하려 애쓰는 본능적 기계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아직 괜찮다는 환상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너무 아프니까요. 하지만 관계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편안함이 사라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병들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웃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이고 함께 있음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붙잡음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아, 이 인연은 이제 내 안에서 다 했구나. 그 한마디의 인정이 끝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용기입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건 상처를 부여잡고 이건 아프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보듬을수록 인정할수록 오히려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썩은 인연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외로움이 줄고 누군가 내 곁에 있을 때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믿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결핍의 부재이지 충족의 결과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행복은 누군가를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결핍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즉, 진짜 인연이란 나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우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고 느껴질 때 그게 바로 편안한 인연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관계는 이 순서를 거꾸로 갑니다. 처음엔 서로를 채워주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빈틈을 메우려 들지요. 결국 사랑은 소유가 되고 관계는 계산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희생했는데 왜 당신은 변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싹 트는 순간 인연은 이미 채움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라는 단어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의지 즉 무언가를 원하고 움켜쥐려는 마음에 있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이 의지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평화를 잃습니다. 진짜 인연은 비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가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내가 얼마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비움은 단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한철 지나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도 모두 비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나무가 낡은 잎을 떨쳐내지 않으면 새수는 돋지 않습니다. 인연도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충분히 함께했다는 깨달음이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붙잡지 않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행은 누군가 떠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떠날 때를 아는 지혜, 그게 바로 마음의 평화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움이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인연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던 행복에서 벗어나 스스로 충만한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떠남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늘 같은 생각이 숨어 있지요. 내가 버림받은 걸까? 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불필요한 집착을 놓는 것이다. 헤어짐은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자유의 신호입니다. 인연이 끝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서로의 배움이 다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신호를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헤어짐이 찾아올 때 마음은 늘 저항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잊으면 세상이 공허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상대가 아니라 의존의 그림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떠남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잃으면 내 인생이 불완전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즉, 내가 그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연의 끝은 언제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누군가를 잃었다고 해서 내 존재가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을 뿐 인생 전체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을
거품 위에 안식이라 했습니다. 잠시 반짝이지만 곧 흩어질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흩어지는 순간을 비극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단지 자연의 순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해방의 과정입니다. 헤어짐이 우리를 울리는 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심이 다했다고 해서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배운 감정, 그때의 따뜻함은 남아서 이후의 나를 더 깊게 만듭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떠나던 날, 그의 마음속에서도 나를 향한 작은 고마움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그렇다면 그 이별은 둘 다를 위한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잃는 건 나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 속에 묶여있던 오랜 감정의 사슬이 풀리면서 비로소 내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요. 떠남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품에 안는 행위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헤어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해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내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 덕분에 나는 내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이별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삶이 보내준 또 하나의 스승이었다는 걸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끝난 인연일수록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떠난 사람의 발자국은 이미 사라졌는데 그 그림자를 붙잡고 서성이지요. 그건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다치지 않으려는 방어입니다. 왜 나를 두고 갔을까라는 질문에는 사실 왜 나는 버려졌을까라는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난 인연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증명할 대상으로 붙잡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심리를 자아의 미망이라 불렀습니다. 즉,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상대가 떠난 이유를 묻지만 사실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해줘.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해줘. 이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 인연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썩어갑니다. 이미 끝난 관계의 기억이 현재의 나를 좀먹기 시작하죠. 떠난 사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길목에 서서 돌아올까?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반복입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미련은 한 사람이 홀로 만들어내는 환상이지요. 그 환상 속에서는 상대의 결점도 미화되고 그때의 나조차 왜곡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후회는 사랑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감옥을 스스로 다시 짓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매달릴수록 잃지 않은 것의 가치를 모른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다는 건 결국 지금의 나를 잃는 일입니다. 이미 사라진 사람을 되찾으려는 동안 현재 내 곁의 사람, 내 삶, 내 평화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이별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헤어짐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의 과정입니다. 그 사람과의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인연이 내 안에서 이미 다했음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은 붙잡음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제 그만 가셔도 돼요.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 비로소 미련은 소멸하고 그 자리에 성숙한 평화가 남습니다. 결국 끝난 인연을 붙잡는 건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나입니다. 그 시절의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두려움을요. 하지만 그걸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나를 되찾게 됩니다. 그건 잃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죠. 누군가 떠나간 자리에는 처음엔 공허가 남습니다. 익숙했던 말투, 매일 나누던 안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묘한 정적이 깔리지요. 그 고요가 처음엔 너무 낯섭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시간이 나만 비껴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그 공허를 채우려 애쓰는 길. 다른 사람, 다른 일, 새로운 자극으로 그 빈자리를 얼른 덮어버리려 하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자는 그 고통의 노예가 된다. 공허를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그 공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 고요 속에 머무는 길입니다. 떠남이 만든 침묵을 그냥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느껴보는 일이죠. 처음엔 답이 없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기보다 사랑받고 싶었던 내 마음을 사랑했구나. 나는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환상을 잃었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고요는 더 이상 공허가 아닙니다. 그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외로움을 의지의 침묵이라 불렀습니다. 즉,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뜻이죠. 떠난 뒤의 고요는 바로 그 침묵의 연습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가 사라져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인연이 끝나도 삶은 계속 흐르고 내 안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창문을 열었는데 빛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이죠. 그건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요 속에서 배웁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떠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진짜 사랑의 마지막 예의라는 걸요.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자리할 때 더 이상 미련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게 되니까요. 고요는 잊음의 시간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해집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법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토록 애써 붙잡던 인연이 결국 남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사실을요. 떠난 사람은 이제 내 옆에 없지만 그 사람이 남겨준 말, 표정, 기억의 결은 어디선가 여전히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자취가 아니라 삶의 흔적이 되어 내 안에 남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배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 관계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인연이 내게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그것이 진짜 의미이기 때문이죠. 어떤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나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나에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룹니다. 그러니 인연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움 덕분에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남겨진 것으로 자랍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도 그 사람이 남긴 다정함도 결국은 나를 더 깊게 만드는 재료가 되지요. 그걸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별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연의 끝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끝났다는 건 이제 배움이 끝났다는 뜻이고 새로운 배움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인연을 애써 단죄하지 마세요. 그때의 그 사람도 그때의 나도 그저 그 순간을 살아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속삭이면 됩니다. 고마웠어요. 당신이 내 삶을 스쳐간 덕분에 나는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서 피어날 때 그 인연은 비로소 완전히 끝나며 동시에 완전히 완성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결핍의 고통이 사라진 상태, 즉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는 평온. 그 평온은 바로 지금 모든 인연을 제자리에 두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남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끝난 인연에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내 마음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썩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서 지혜로 변한 인연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